안녕하세요. 스마트폰 강사 유승. 여기는 한밭이고요. 자, 전체적으로 제가 수업하는 데는 이렇게 녹화를 해서 좀 유튜브에 올라가서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이거를 보시는 방법이 몰라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이 많아서 지금 녹화를 해서 드리는, 링크 드리는, 동영상은 그냥 터치하시면 되거든요. 동영상 보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건데, 자, 이 화면 링크를 지금 다 찾으셨죠? 우리 카카오톡 열으셔서 제가 29일 날 보내드린 링크를 찾아서 자,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냥 화면 아무 데나 터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떠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보이시죠? 자, 내가 다시 한번 터치하는 순간 얘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수업 중이니까 무음으로 좀 바꿔주시면 이 소리가 안 나게. 요 진동 요거하고 상관없이 미디어 소리는 따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밑으로 쭉 내리셔서 옆에 볼륨 버튼 눌러서 밑으로 쭉 내리시면 소리가 안 나게 돼 있습니다. 유튜브 소리가. 자, 유튜브 소리 안 나게. 자, 요 상태에서 저도 얘를 딱 터치를 하면 얘가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요 휴대폰 보시면 원래는 요 밑에 요 화면까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 유튜브 상태에서 요 밑에 화면이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앱 열기라는 글자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얘가 유튜브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아까는 카카오톡에서 열린 거고 앱 열기를 했을 때는 완전히 유튜브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저는 지금 유튜브에서는 요 하단 제 화면에 하단이 보이는데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는데 지금 이 하단이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요. 요 화면이 너무 작아서 나는 불편하다 그러면 여기 화면을 한 번만 터치하시면 요 옆에 네모칸이 하나 생깁니다. 걔를 터치하면 본인 휴대폰 전체가 제 화면이 보이게 바뀝니다. 자, 여기를 한번 터치해 보시고요. 구석에 이렇게 네모칸이 보이면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이렇게 늦어서 사라지면 다시 한번 터치하면 네모칸이 보입니다. 딱 터치하는 순간 자, 화면이 크게 확 바뀌죠. 요 화면이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 제 휴대폰이에요. 크게 해서 볼 수 있게. 지금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본인 휴대폰이 아니라 내 휴대폰.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좀 또 차서 하고 싶은데 또 차서 나도 해보고 싶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시냐면요. 홈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해요. 이거를 다 잊어버려 자꾸. 여기에 지금 본인 폰에 보이는 이 홈 버튼은 유튜브의 제 폰의 홈 버튼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아무리 터치해도 홈으로 안 가집니다. 자, 요 아래에서 위로 살짝 올리시면 본인 휴대폰의 홈 버튼이 보일 거예요. 홈 버튼이 하나 또 겹쳐서 이렇게 올라오죠. 이게 바로 밑에서 올라온 게 본인 휴대폰의 홈 버튼이기 때문에 걔를 터치해야 얘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를 터치하면 딱 사라지죠. 밑에서 위로 올리시고 유튜브가 플레이가 안 되게 사라지면 이 상태에서 앞전에 본 거 또 차서 하시면 돼요. 자, 또 차서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는 또 봐야 되잖아. 수업이 다 안 끝났으니까. 이어서 보시려면 여기 줄 3개. 요 줄 3개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바로 조금 아까 보던 게 유튜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튜브 아이콘이 보여요. 자, 유튜브 아이콘이 보이는데 유튜브 아이콘을 터치하시면 안 열립니다. 요 화면을 터치하셔야 돼요. 자, 화면을 터치하면 내가 보던 데서 정지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플레이해서 보시면 돼요. 요렇게 해서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보시면요. 보고 또 차서 하라고 제가 말씀만 드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안 보여드렸더니 지금 헷갈려 하시는데 자, 제가 카카오톡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카카오톡을 터치를 하시면
요렇게 떠요. 지금 요렇게. 그러면 얘는 되돌아오게 하시면 돼요. 되돌아오게 하시고 여기서 또 쳐서 하시면 돼요. 카카오톡. 그리고 위에 지금 버튼 편집이 있었으니까 버튼 편집 이거를 또 쳐서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요 줄 3개 그러면 유튜브 모양이 조금 아까 시청하시던 보시던 곳이다. 그래서 얘를 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얘를 터치해서 다시 계속 이어서 보시고 중간에 또 밑에서 위로 유튜브 보는 거 다 하셨고 여기 더하기에서 할 수 있는 건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일정 체크는 크게 사용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내 일정이 아니라 거기에 일정은 우리 단체방의 일정이라 일정 체크를 해놓으면 단체방에 일정이 가요. 계속 카톡이 와요. 그래서 일정 체크는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자, 그래서 일정 체크는 제가 수업에 진행 안 해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오시면 자, 여기에 있으면 요 옆에 밑으로 화살표 한번 터치해서 맨 밑으로 오세요. 기대할게요. 요거 보이게. 자, 이 기능 가르쳐 드렸죠? 자, 내가 뭘 찾으려고 이렇게 올라와야 밑으로 화살표가 있지 안 그러면 없습니다. 자, 오셨으면 메시지 입력창은 제가 수업 진행 안 할 거고요. 자, 요 샵을 한 번도 사용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카카오톡에 이 샵이 있긴 한데 도대체 이게 왜 있는지 몰라서 그렇지만 별 쓸모가 없다고 생각해서 사용해 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샵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이거는 해시태그라고 들어보셨죠? 해시태그. 그래서 샵이 해시태그라고 알고 계시죠? 검색어. 샵을 터치하고 검색을 하시면 카카오톡에서 검색이 돼요. 네이버하고 얼추 비슷하게 기능을 합니다. 네이버에 있는 지식들을 다 갖고 오게 돼 있어요. 카카오톡에서도. 그래서 요거는 어디에 쓰시냐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쓰셔도 되고요. 내가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뭔지 몰라. 그럴 때는 내가 여기에서 검색을 해서 그 카톡방에 공유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제일 쉬운 거부터 하기 위해서는 자, 보통 제일로 헷갈려 하시는 게 샵을 터치해라 하라 그랬더니 자판의 샵을 터치를 하셔요. 절대 아닙니다. 자판의 샵은 이용되지 않습니다. 자판의 샵이 아니라 자판을 쓰기 전에 여기 요 옆에 이 샵을 터치를 하시면 자판이 자동으로 올라옵니다. 샵을 터치하시고 요렇게 있는 글자에 오늘의 날씨를 터치하시면 바로 열리기도 하지만 여기다 쓰셔도 됩니다. 오늘의 날씨. 그러면 지금 요렇게 해서 현재 어제보다 자 1도 정도 더 높다 이렇게 하고 체감 온도는 어떻게 요런 것들을 조금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위치 현 위치라고 지금 저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위치가 아니고 내가 전국을 누르면 전국 날씨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내가 이것도 지역도 내가 알아서 변경이 가능합니다. 전국 누르면 우리나라 지도가 나오고요. 지금 여기 대전 해서 밑으로 화살표 보이시잖아요. 얘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전국구 내가 보고 싶은 곳에 날씨를 볼 수 있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어디 이동하실 때 내가 여행 가실 때 미리 보고 가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거는 현재 나 혼자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나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 주고 싶다 그러면 공유입니다. 공유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럼 우리 방으로 쭉 옵니다. 자, 곤약꽃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곤약꽃. 곤약. 우리 먹는 곤약 있으시죠? 그 곤약이 꽃이 핍니다. 그래서 그 곤약꽃을 한 번도 보신 분이 없죠. 자, 제가 터치를 해서 공유를 하면
가르쳐 주는 거지. 그러면 얘 검색 결과나 요 화면을 터치를 하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내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했더니 상대방이 잘 몰라. 그러면 샵 터치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보내주면 상대방은 얘를 터치해서 보면 이미지. 자, 해서 이렇게. 아, 이게 공약꽃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검색 결과 더보기를 터치를 하면 요렇게 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곤약꽃이. 거대 곤약꽃. 자, 이런 식으로 상대방하고 소통이 조금 힘들다 그러면 내가 알아보시면 돼요. 뭔가 검색할 때 쓰시는 거다. 이거는 카카오톡에서 검색할 때 쓰시는 거다. 요런 기능도 있고요. 얘가 지금 요 샵을 터치한다면 오늘의 운세라고 한번 쳐보세요. 자, 오늘 내가 돈을 많이 번다고 돼 있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요. 띠별로 지금 띠별로 먼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내일, 이번 주, 이달. 신년은 나중에 다시 해드릴게요. 신년은 안 보셔도 돼요. 자, 띠별로 이렇게 나오는데 본인 띠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요. 자, 위로 올리시면 돼요. 위로 올리시면 전반적인, 여기는 전반적인.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또 몇 년생인지, 몇 년생에 따라서 요렇게, 자, 요렇게 띠별로 보실 수 있고요. 별자리는 서양식입니다. 그래서 별자리를 터치를 하면 이거는 양력이에요, 양력. 양력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양력에 본인 생일 양력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얘는 꼭 위로 이렇게 올리셔야 볼 수 있고 일주일, 이달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자, 요거는 이렇습니다. 요거는 통계적으로 나와요. 통계적으로. 서양식은 우리나라는 생년월일에 따라서 막 이렇게 나누고 하는데 서양식은 그냥 생일 통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실 수 있고요. 자, 여기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제가 신년을 보지 말라고 한 게 여기입니다. 자, 생년월일을 딱 터치를 하시면 자, 요거는 잠깐 제가 끄겠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보세요. 이거는 종교에 상관없이 보니까 연초에는 다들 좋아해요. 보내지 말라 했더니 보냈죠? 누가 보냈어? 공유하기 누르면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제가 보냈구나. 이게 아니지. 여기도 또 거래에 관한 기단문이라는 거네. 그래서 책을 몇 년생 우리 친구랑 이게 글자가 여덟 몇 시에 그냥 쓰시면 돼요. 안 지워져요. 이게 자동으로 지워져요. 1995 2월 28일이면 몇 시를 다시 몇 시에 태어났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녁 6시. 이렇게 보내시면 그럼 먹으시면 30분 이제 양념 5시부터 7시까지 여자는 이런 생일이 양력이냐 뭐냐 물어보는 거나 그럼요 윤달이세요? 결과가 한국이죠? 10년에 넣으시고 보시면
아까 근데 나오기 전에 나서는 무슨 뭐 네? 나오기 전에 그냥 오늘 답이 몇 시에 와? 내가 지금 모른다고 했는데 답이 몇 시에 와? 저기 옛날에는 나도 카드를 새벽에 그때 새벽에 근데 달달이 탔잖아요. 그게 다 달달이 틀린다. 뭐 진짜 우리나라에 진실을 모르는 그 시간을 알면 근데 자기 그러면 묘 시점으로 해요. 묘시? 요시 아 요 5시 5시부터 7시 사이가 미묘시니까. 그럼 첫날이 요 사실 부담을 주고 막 이래. 여기서 이렇게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오면 물어볼 때가 나와서 아까는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제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것만 보고 그렇죠. 그럼 이제 정확하게는 이 띠는 지금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일년치 말고 오늘 것만 볼 건데 그러면 띠에서 보면 안 되냐 물어보는데 상관은 없는데 이 띠에서 그냥 보는 건 그 띠의 통계적인 거고요. 지금 생년월일을 넣는 건 나만의 이제 걸 다시 보시는 거예요. 시간까지. 응, 시간까지. 정치하러 갈 거 없네 그냥. 사주보러 갈 거 없어. 이것도 어지간히 봤더라고. 한분의 5월 2일 하고 유시에 태어난 자는 이거 음력이시죠? 양력 이렇게 넣고 지금 되는 여자 그래서 여기가 그게 나는 그래서 나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올 한 해 걸 주고 싶다고 치면 사실 이렇게 올리시면 큰일 났네. 자, 요렇게 해서, 자, 잠깐 시간 드렸고요.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공유하시지 말랐더니 열심히 공유하셨습니다. 자, 정말 땡큐예요. 자, 되돌아오게 하셔서 이렇게 화면으로 오세요. 자, 우리 카톡방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지금 하는데 자, 지금 현재 여기 메시지 입력창 한번 터치해 보세요. 전원 없습니다. 전원 없는데 업데이트가 되면서 여기다가 맞춤법 번역이라고 이렇게 써진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보이시죠? 네. 자, 이 맞춤법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이게 젤로 설명하기가 젤로 좋아서 요것만 쓰고 있어요. 자, 요렇게 돼 있으면 원래는 자, 잠깐. 자, 요 상태에서요. 맞춤법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하단에 요렇게 띄어쓰기가 다 돼서 색깔 있게 글자가 나오죠. 자, 이 상태가 지금 맞는 띄어쓰기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입력창에 적용해요. 그러면 입력창에 자동으로 띄어쓰기와 글씨 틀린 게 다 고쳐져요. 그랬을 때, 자, 보내기 하시면 상대방한테 보낼 때, 요렇게 해서 내가 조금 뭐한데 보내실 때요. 철자 한 번씩, 맞춤법 한 번씩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싹 고쳐지니까 보내기가 편합니다. 자, 그래서. 뭐 글자. 자, 얘가요, 지금 철자는 고쳐졌는데, 띄어쓰기를 제대로 못해줘.
두 가지를 한꺼번에 지금 못한 거예요. 이게 안 되네. 아바지라고 썼더니 아버지라고 고쳐주더니 아버지 띄고 가방에 들어가신다 했는데 지금 아버지 그냥 붙여놨죠. 통합은 좀 힘드네. 한 가지만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 굉장히 똑똑한 애입니다. 얘도 하나에 집중을 하면 굉장히 똑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우리 선생님 참 아유 좋은 거 이렇게 보내주셨네.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게 뭐라고 해요? 마르고 닳도록이다. 마르코로 나왔어. 마르고 닳도록이잖아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하면서 글자를 제대로 지가 고쳐줘서 마르코로 표현했어요. 그럼 타짜도 그게 틀린데 다 들어오기 전에 시켰나? 맞나? 예, 밑에는 맞습니다. 밑에는 맞게 오고요. 요 중간에 글자가 마르고 마르고인데 마르코로 나왔습니다. 코로 자, 그래서 얘가 띄어쓰기를 하면 띄어쓰기고 철자를 하면 철자인데 통합으로 가면 조금 많이 틀린다는 거. 그래서 원문은 곤데 자. 왜 코가 됐지? 자, 그래서 보내시기 전에 입력창에 적용하시기 전에 한번 보고 고쳐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자, 이 번역입니다. 자, 이 번역 한번 해보실 건데요. 자, 여기다가 자, 서로 안녕하세요 한번 써볼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쓴 다음에 안녕하세요 넣은 다음에 번역을 터치를 하시면 자, 영어로 했는데 자, 지금 저는 한국어 감지 한국어로 돼 있습니다. 자, 여기 한국어 감지 뒤에 한국어라고 써 있는 거를 터치를 하면 요렇게 지금 바꿔줄 수 있는 나라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를 해서 터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프랑스어로 바꿔줘라 확인하면 여기 봉주르 써있죠. 봉주르. 그래서 자, 꼭 하셔야 되는 건 입력창의 적용이다. 그러면 여기에 글자가 바뀌어서 요렇게 이거는 내가 보낼 때고요. 내가 받았는데 얘를 받았는데 보시려면 2초 이상 꾹 누르면 번역 있어요. 얘를 딱 터치를 하면 요렇게 한국어로 바로 바꿔줘요. 자, 요렇게 보낸 거 중에 내가 하고 싶다 그러면 자 2초 이상 내가 번역하고 싶은 다른 나라 언어를 꾹 눌러보세요. 그러면 요런 팝업 창이 뜹니다. 이 팝업 창에서 번역이라는 걸 딱 터치를 하면 하단에 번역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번역이 없는 폰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 위로 이렇게 올려도 없습니까? 없는 폰들이 있습니다. 자, 없는 폰은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꾹 눌러서 복사. 그래서 꾹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 이 메시지 입력창에 붙여넣기 하세요. 붙여넣기. 그 다음에 번역을 터치를 하시면 자, 그러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얘가 프랑스어다. 감지했어요. 그럼 뒤에는 뭐로 해줘야 돼요? 한국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2초 이상 눌러서 번역이라는 글자가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복잡해요. 요 창에서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지금 그 툴바 보셨고요. 챗봇은 로봇하고 채팅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많은 것들이 있긴 한데 자, 요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분은 잘 사용하는 거예요.
자, 2초 이상 뭐를 눌렀을 때 이게 많은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 그냥 맨 밑에 있으세요. 좋아요에 있으세요. 맨 밑에 좋아요로 오셨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보내야죠. 아, 좋습니다. 자, 이거 보내셨는데 자, 얘를 한번 꾹 눌러보세요. 2초 이상. 자, 꾹 누르면 요런 글자 나오시죠? 자, 요 상단에 얘가 공감 이미티콘이라는 겁니다. 이모티콘. 이미티콘이에요. 이모티콘. 자, 요 상단에 아무거나 글자 한번 꾹 2초 이상 눌러보세요. 이모티콘 보이시죠? 이게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수업에 온다고 뭐 했을 때 꾹 눌러서 좋아요, 웃는 얼굴 요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자, 내가 당신의 글을 지금 봤다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글자 쓰기 뭐하니까 글자 쓰기 뭐하니까 이걸로 표시를 하는 거야. 이게 내가 네 글을 읽었어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글에 대해서 이미티콘을 하나씩만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요렇게 지금 뜨지. 여기 요렇게 뜨죠? 자, 좋아요가 3분, 하트가 1분 요렇게 떠요. 자, 여기에서 요렇게 있는 걸 다시 한번 이 이미티콘을 터치를 하잖아요. 자, 얘가 이제 못 보게 돼 있네. 전에는 누가 했는지를 다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못 보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런 기능이 있다. 내가 글자가 쓰는 게 완만하지 않으면 이걸로 상대방한테 소통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한번 2초 이상 꾹 누르면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자, 복사는 글자를 복사하시는 거죠. 자, 요 복사는 내가 지금 선택한 글자 전체가 다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복사는 그 중에 필요한 곳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화면 보시면 선택 복사를 눌렀을 경우 이렇게 나와요. 이 글 중에 자, 필요한 부분이 어디냐 물어보는 거예요. 요 앞에가 시작 지점, 요 뒤에가 끝나는 지점. 그래서 요렇게 해서 보면 이걸 보내야죠. 보내야지 요것만 복사를 하겠다.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선택 복사입니다. 자, 이해하셨죠? 네. 자, 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답장 기능은 뭐냐면 누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답장을 딱 터치를 해보면 요 아래에 이덕찬에게 답장. 이덕찬 선생님한테 제가 여기다가 답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우리 화면에 우리 카톡 화면에 이렇게 보여요. 이 사람이 제가 이 사람한테 보내는 거구나. 그래서 단체방 이렇게 여럿이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조금 힘들게 들어온 거예요. 그 앞에 보여드리느냐고. 자, 나중에 쉽게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다시 꾹 누르면 공유예요. 자, 공유는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거죠. 카톡으로만 보낸다고 생각을 하세요. 자, 공유를 터치를 하면 이렇게 카톡이 보이니까 카톡에서 카톡으로만 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최근 공유를 하면 내가 공유 자주 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 있어요. 최근 공유를 하면 뭔가를 공유할 때 자주 하는 사람한테 보이게 돼 있고요. 친구는 친구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 공유를 하실 때 어디로 나는 이거를 메시지로 좀 하고 싶다. 뭐 그러시면 더보기예요. 하단에 더보기를 터치를 하시면 여기 보시면 카카오톡, 메일, 밴드, 인스타 해갖고 쭉 보면 요런 데도 다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보기를 한 번 더 터치를 하면 쭉 나와요. 어디까지 공유가 가능한지. 그래서 자, 공유는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니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된가요? 다 보낼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앱마다 보낼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나에게 있죠. 나에게는 이 글이 좋아서 나한테 복사할 때 바로 공유가 돼요. 내 채팅방으로. 자, 그러니까 글씨를 선택한 다음에 공유를 해야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공지는 글씨뿐만 아니라 자, 얘네들도 될 수가 있어요. 공지글로 그 지금 올렸네. 그러면 이게 지금 모든 사람한테 할 수 있는 공지글이에요. 그래서 얘를 터치하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공지라는 건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책갈피 설정과 캡처 있는데 캡처는 하지 않고 요 삭제는 책갈피는 좀 이따 할 거고 요 삭제는 뭐냐면 자, 전에 맨 처음에 카카오톡 막 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보면 아무리 해도 내 휴대폰에서만 카카오톡이 삭제가 됐지 다른 사람 폰에는 삭제가 안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전을 하더니 어떻게 되냐면 읽은 사람은 삭제가 안 되고 단체방에 했을 때 읽은 사람 폰에서는 삭제가 안 되고 안 읽은 사람 폰에서는 5분 안에 삭제를 가능했어요. 그 다음에 또 업데이트 된 게 모든 사람한테 5분 안에 하면 모든 기계에서 삭제가 됐어요. 지금 또 업데이트 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받거나 말거나 24시간 안에 삭제를 하면 다른 사람 기계에도 싹 삭제가 됩니다. 자, 24시간 아니기 때문에 자, 23시간 59분 9초까지 돼도 뭐 59초까지 그 안에 딱 24시간 되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실험하느냐고 딱 기다렸다가 삭제를 해봤더니 24시간 딱 되면 안 되고 1초라도 좀 모질랄 때 하시면 다른 사람 기계에서도 다 삭제가 되는 게 자, 이 삭제 기능이다. 예, 지금 이렇게 온 거야. 꾹 눌러서 삭제하면 되는데 내 것만. 내가 보낸 것만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보낸 건 되지 않습니다. 요 링크를 2초 이상 꾹 누르면 책갈피 설정이란 글자 보이시죠? 얘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책갈피가 설정되었습니다. 요 글자가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 옆에 보면 책갈피 모양이 있어요. 자, 요게 책갈피 모양입니다. 요게 생기셔야 돼요. 자, 요게 생기신 분들은 자, 하단으로 여기 공지글 밑에 얘를 터치를 하면 하단으로 쭉 내려오죠. 책갈피는 이렇게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도 가능해요. 그래서 2개 이상 설정을 해놓으면 여기에 줄이 2개, 3개가 생겨요. 지금 현재는 하나만 했기 때문에 이건데 자, 책갈피를 한번 터치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책갈피 설정해 놓은 대로 딱 가서 네가 여기다 꽂아줬어. 그리고 흔들흔들 하고 있어요. 자, 요렇게 하신 다음에 하나를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하나를 더 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제가 얘를 한 번 더 해서 꾹 눌러서 책갈피 설정을 하면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책갈피에 줄이 3개가 생겨요. 당신이 1개 이상의 지금 책갈피를 꽂아놨다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1개 이상의. 그래서 요 책갈피를 터치를 하시면 이 2개 중에 어떤 걸 보겠는지 또 물어봐요. 그래서 이 2개 중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다시 터치하면 걔로 바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보시고 자, 책갈피 이제 다 봐서 나는 이게 소용없다 그러면 2초 이상 꾹 눌러도 얘가 되지 않습니다. 책갈피 해제는 자, 책갈피 해제하실 때는 내가 눌러놓은데 여기 와서 얘를 꾹 눌러서 책갈피 해제라는 글자를 찾든지 그러려면 너무 바쁘면 많으면 여기 오셔서 그냥 편집이라는 글자를 하면 해제 있어요. 해제. 그러면
해제하면 얘가 해제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책갈피가 사라집니다. 본인들이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자주 읽어야 되는 뭐가 있어요. 대부분 뭐 종교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룹 활동하는데 보면 자주 꼭 읽어야 되는 좀 보러 가려면 그 사이 카톡을 해서 쭉쭉쭉쭉쭉 올려갖고 찾으려면 힘들어요. 그런 글들을 꾹 눌러서 책갈피를 설정해주면 바로 가서 보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버됐는데 자, 안녕히들 돌아가세요. 고맙습니다.